7회 트림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조심해야 할 영어 강사 유형. 제가 세 가지를 우선은 적어놔 봤습니다. 네 가지를. 첫 번째는 엄청난 풀이법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강사. 이렇게 느낌을 줄 때는 물론 낚싯밥이긴 하지만 이 낚싯밥에 딱 걸려드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는 엄청나게 진지하게 정말 구문독해하며 학구적인 듯 그런 듯한 현학자들, 이런 스타일 강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어떠한 구문, 여기서 아마도 성문종합이겠죠. 성문종합이나 또는 맨투맨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 이 옛날에 배웠던 이 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증명해 보일 거예요. 세 번째는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강사들은 이 본질보다는 다른 걸로 학생들을 유혹하는 거죠. 뭐 유재석의 토크쇼나 모를까. 강사가 농담을 자주 한다는 것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집중하고 그리고 배워야 될 학생들에게는 싹 좋은 것만은 아니죠.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옛날 얘기를 자주 하는 강사들도 많죠. 뭐 인생극장 찍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하는 이유는 다 간단해요.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신교육을 하는 강사,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교육은 곧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자 하는 욕구라 봐야 되죠. 자, 먼저 이 문장을 같이 보시면서 2022년 7월 고3 모의고사인데요. 소댓이라고 보이십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을 강의하는 강사들 거를 전부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10이면 100.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를 너무나 또는 매우라고 하면서 소대꾸문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너무나 매우. 왜 이런 말이 공통적으로 그들은 인형처럼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분종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용사, 부사, 소된 용법이라고. 뭐 용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한 거 있는 것 같잖아요. 이 법을 어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착각을 주는 게 소댓 해가지고 중간에 형용사, 부사 나가면 조동사 나가면 뭐뭐 하실 정도로 해서 정도로 해석하고 소댓이 나가는 일반 동사 나가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는 결과를 해석한다. 이렇게 배운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읽어 나가는데 뒤에 조동사가 나올지 아닐지를 분석해 가면서 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동사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런 거 다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모두 다 so를 너무나로 해석하느냐.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생각, 성문이라는 사람의, 손성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틀 속에서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인형처럼.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절대 법칙인 것처럼. 손성문이 영어를 만든 사람인가요? 그렇게 위대한 학자라면 왜 전 세계 언어학자들 중에 한 명도 끼지 못할까? 이 사람은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언어학자 중에. 왜 그럴까요? 근데 이들을 절대적 신보가 있는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 영어 선생들은 또 뭘까요? 이 문장 가지고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 동사예요? 조동사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처럼 뭐뭐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로 간다면 그는 너무나 강하다. 그래서 그는 쉽게 지루해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에서 얘가 너무 강하니까 적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재미없는데? 심심해.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인데 그러면 그는 너무나 강해서 그는 쉽게 지루해진다. 또 되지만 그는 너무나 강해. 쉽게 지루할 정도로. 쉽게 지루할 정도로. 이것도 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이게 바로 번역이에요. 여러분 느껴보세요. 미국인들이 느끼는, 원어민이 느끼는 것은 소는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게 한 말은. 이게 그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여기서는. 대디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so strong. 그렇게 강해. 근데 왜 very를 쓰지 매우라고 하면 그냥 so도 매우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뭔가를 여기서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대사 안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he is so strong, he is simply broad라고. 왜 가능할까요? so가 D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강해. 그렇게? 어떻게? 그냥 쉽게 지루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so는 그렇게라는 지칭을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so가 물론 어느 정도인지를 뒤에서 설명해 주죠. 뒤에서 정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so는 무조건 정도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 생길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 보면 나중에. 자, 그러면 다 본질로 가죠. 자, 저는 이제부터 so를 너무나로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나 매우로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문 종합에서 못 벗어난 그냥 성문식 영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강사의 100%가 다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가볼게요. 유아가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새로운 것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게 그렇게 강력해요. 심리학자들이 깨달을 정도예요. 야, 이걸 이용해가지고 심리학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테스트로 이용하면 되겠다. 아이들의 시각의 어떤 편차.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차이, 구별의 능력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각적인 인지력, 시각적인 식별력 그런 것을 테스트해봐도 되겠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유아들이 새로운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것은 so strong. 그렇게 강력해. 뒤를 가리킨다고 했죠? 어떻게? 심리학자가 깨달을 정도야. 야, 이거 이용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뭐를 선호하는 거 선호도 이용해서 아이들이 시각적인 인지력을 식별력을 테스트해보고도 되겠는데? 아, 그렇게 쓸만하다는 거예요. 워낙 강력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뭐하다라는 결과를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를 해석해도 되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를 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문 종합이 말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영어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소댓을 하나로 했을 때는 어떨 때는 해석이 되고 어떤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왜?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 해석이 되고 2개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이상한데? 말이 이상한데라는 걸 느낄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없고 그냥 우리말로 바꾸는 것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 그들이 느끼는 대로 가르쳐 줘야죠. 아니, 영어로 느끼라면서 영어로 국어로 만드는 방법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문독해를 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예요. 진지하게 구문독해하면서 학부적인 듯한 이 현학자 같은 강사 스타일이 여러분들을 소댓을 무슨 용법이라고 해서 현혹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갑시다. 심지어 그들의 메모리도 테스트해 볼 수 있대요. 아이들의. 유아가 과연 그 차이를 텔이라는 단어 보십니까? 100명의 강사가 영어 강사였다면 100명 전부 다 이거 구별하다라고 말할 거야. 찾아보세요. 이 강의를. 아니, 텔에 무슨 구별하다가 왜 나와 갑자기. 말하다잖아 텔은. 근데 왜 구별하다야. 그게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구문독해와 사전에 있는 뜻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말하다예요. 근데 해석해보면 구별하다로 해석이 되긴 돼요. 유아는요,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유사한 이미지가 있으면 이 두 가지 유사한 이미지에서 차이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별하는 거죠. 의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태는 그냥 말하다예요. 두 가지의 shade same color, 똑같은 색깔의 두 개의 유사한 그림자 사이도 구별할 수 있다. 이상하죠? 갑자기 왜 그림자가 나와? 생각해 보시면은 쉐이드된 게 그림자가 맞아요. 그러면 빨간색에다가 그림자가 있는 것과 그림자가 없는 것은 분명 명암의 차이가 있죠.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 그게 쉐이드예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인데 그림자가 졌는지 안 졌느냐? 그건 뭐예요? 미세한 차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유사한 미세한 차이, 음영의 같은 색깔인데 이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도 있고, 오케이? 말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인펀트가 리코 생각해내는 거죠. 자기가 1시간 전에 봤던 거, 하루 전에 봤던 거, 일주일 전에 봤던 거, 그런 것들을 구별해 줄 수도 있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뭐뭐가 그 답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만약에 유아가 gaze, 이거 보는 거예요. 응시하는데 linger, 이거 long에서 나온다. long 아시죠? 긴. 거기서 나온다네요. 딱 보이면 눈에 보이죠? 유아의 응시가 길어지면, 쭉 계속되면 그것이 바로 말해주고 있는 건 그것이 말해주게 돼요. 뭘 말해주느냐? 유아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앞에 뭔가 있나 봐요. 유사한 이미지가 그럼에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서제스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유아의 응시가 좀 길어지면 그것이 바로 뭘 말해주고 있다? 아, 유아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유사한 이미지를 그럼에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르구나라는 것을.
자, 만약에 유아가요, 일주일 이미지를 보지 않고 일주일 지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보여줬어요. 일주일 후에 이제 그랬겠죠? 그러면 유아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기억할 수 있으면 틀림없어요. 머스트란 말은 확신이에요. 분명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분명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을 봤다는 것을 일주일 전에. 대부분의 케이스에 있어서 그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건 인펀트, 유아는 좀 더 인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assume, 가정하다죠.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지적인 능력이 더 있다. 뭘?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시각적인 나벌티 드라이버. 요 단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단어인데 불구하고 나벌티하는 새로운이에요. 새로움. 자, 그럼 해석해 보세요. 시각, 새로움, 드라이브. 웬 드라이브? 왜 운전하니?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드라이브를 생각해 보세요. 운전한다는 거. 드라이브란 말은 뭔가를 움직이는 거 맞아요. 그래서 동력이란 말 되거든요. 동력 장치 뭐 이런 거 돼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시각에 새로운 것에 대해 끌리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뭔가 견인하는 동력, 움직이게 하는 거. 아, 시각적으로 새로운 것에 끌리는 거. 그게 되겠죠. 시각적으로 새로운 것에 막 끌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 심리학자의 도구 키트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 락, 잠그죠? 언락, 풀었죠. 수많은 deeper insight,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열쇠를 열어줬다는 거죠. 바로 아이들의 정신의 능력에 대한. 그럼 전체 이야기를 봤으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뭐 풀이법이 어떻고 필요 없고요. 쭉 보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주제를 생각했으면 봅시다. 메모리 왜곡, 아동의 메모리, 이게 정답이 진짜 많았대요. 오답이. 메모리가 어디가 왜곡됐나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 말은 뭐냐면 학생들이 해석을 못한 거예요. 해석을 아예 못한 겁니다. 아예 못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메모리 왜곡, 이게 나온 거죠. 오답률로. 자, 발달되지 않은 비전, 새로운 아이, 이거 주제가 반대되죠. 주제는 분명 엄청나게 생각해온 것보다 더 발달됐다고 했고요. 자,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러면 안 나왔었죠. 상호작용은 안 나왔어요. 내용 자체가. inbuilt attraction, novel image,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inbuilt된 attraction이다. 요걸 해석 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브랜드가 새로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소설 말고도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걸 소설로 해석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게으른 거고, 조금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만 풀어봤어도 이게 새로운을 정말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게으름의 뜻이에요. 납을 몰랐다면. 그럼 인빌트 어트랙션 하면, 인빌트는 뭐지? 안에 빌트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빌트인 아시잖아요. 빌트인. 아파트에 들어있는 거 빌트인 아니야. 미리 설치되어 있는 거. 그거예요. 인빌트가. 바꾼 거 순서를. 그러면 빌트인된 어트랙션, 이미 내장된,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이미지에 끌리는 거, 새로운 그림이 나오면 끌리는 거, 바로 그게 이 글 전체의 핵심이었죠. 유아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부모와의 대화 없었어요. 아예 내용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게 오답률이 정답 65%가 있으니까 거의 40%가 틀린 건데, 가까이가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아예 못했다는 거. 해석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예. 문제는 거기서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선택지에서 인빌트를 해서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경험 부족이에요. 구문도 꽤 상관없어요. 자, 오늘 주제를 정리하고 끝내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구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문이 뭐가 있겠지라는 법칙이란 말 때문에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에 배우는 모든 구문은 성문 종합에서 나왔어요. 성문 종합이라는 게 보니까 성문이 성문이니까 이게 성문, 성경할 때 성자인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이름. 지 이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역주니까 혁준 종합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법칙처럼 돼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책은 이 책을 못 벗어나요. 왜? 그 이상의 어떠한 거를 연구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바로 이 대표적인 거가 소든용법이에요. 뭐 그지 같은 얘기죠, 이건요. 예? 근데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뭔가 법칙인 것처럼. 용법이란 말 지워야 돼요. 왜? 법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내 생각에, 누구 생각에? 손석무이라는 사람 생각에 이건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분도 일본 책을 베꼈겠지만 이런 일본식 영어가 결국엔 분석이거든요. 이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쉽게 영어를 접근할 수 있는 건 구문 없이 독해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럴수록 편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 문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거 use it as 대부분 강사 이렇게 해석해요. 그들은 그것을 이용한다. as 뭐뭐로서 그것을 뭐뭐로서 테스트로서 유아의 시각의 어떤 그 식별력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구문에서 나온 딱 규칙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유아가 선호도죠? 맞아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유아의 선호도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바로 구문에 의한 거예요. 그냥 유아가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는 거. 말 완전 다르죠? 유아가 좋아해요. 새로운 거 보는 거를. 그게 굉장히 강해요. 이 말과 유아의 선호도.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한 선호도는 그렇게 강하다. 여러 평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유아가 새로운 것을 보는 것에 선호도는 너무나 강하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유아가 새로운 걸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또 하나. 심리학자들이 새로운 걸 그래서 깨닫기 시작했다는데 그들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테스트로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강하니까 이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스트롱과 연결되는 게 they could use예요. 다 연결돼요. 사실 다 연결되는 건데 이용할 수 있겠네? 그렇게 강하니? 그 시험해 볼 수 있겠다. 이걸 동사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요. 꼭 명사를 명사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tell, 구별하다? 그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해석해 보니까 구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tell을 구별하다라고 말하는 건 해석해 보니까 구별하다로 해석이 되네 해서 구별하다 사전에 적어놨으나 그냥 읽다 보면 말하다로 해석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이는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차이를. 그 말과 아이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둘 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근데 왜 강사는 전부 다 구별하다 해석할까요? 그냥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처럼. 분명 영어를 영어처럼 느껴야 되죠. 영어를 영어처럼 느껴야 되는데 영어를 국어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성문 종합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이상한 영어 강의가 주류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할 거예요. 학교에서도 중학교 들어가면 전부 다 구문, 문법. 그러다가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열의 아홉은 다 포기하는. 그리고 학습과다, 비효율, 영포자, 양상의 주범이죠. 이런 거 영어 교에서 퇴출해야 돼요. 근데 왜 못하느냐. 강사들이, 영어 선생들이 이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풀이법이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끌거나 엄청나게 진지하게 구문 독해는 반드시 뭔가 있는 것처럼 선학자처럼 하는 스타일이나 농담으로서 시간 때우거나 자신 옛날 얘기하면서 무슨 인생극장도 아니고 시간 때우거나 이런 기법으로 강사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줘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해를 이유를 아시겠죠? 자,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소대용법 그런 건 없다. 아시겠어요? 소는 그냥 그렇게라는 뭔가를 가리키는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좋아 그렇게 뭐해 그렇게 강해 어느 정도 강한데 이렇게 강해 이런 거예요. 그냥 이해 가셨죠? 예.